네, 세 번째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에는 자기계발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자기계발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한번 뜻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잠재하는 자기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것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네. 이 사전적 의미는 처음 네. 들어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 나가고 배우고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게 결국에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좀 목표 설정하는 법 이번에 알려드린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 취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는 한 번에 합격할 거라든가 나는 6개월 안에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안 되나 봐 해서 다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나는 몇 개월 안에 한 번의 시험을 볼 거고 이때 몇 점을 맞을 거야 라든가 아니면 1년 안에 반드시 합격을 할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두되 혹시 했을 때 한 번에 안 되면 2번까지는 해본다든가 아니면 3번까지는 해본다든가 혹은 기간을 설정해서 그래도 이 안에는 반드시 되든 안 되든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실현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좀 목표는 크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저게 과연 될까? 이런 목표를 많이 정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목표를 크게 잡으라는 건 좀 나의 꿈을 크게 가지는 거와 더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목표 자체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취미 같은 경우도 내가 이번에 운동을 하나 새로 배워볼까 했을 때 갑자기 운동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이만큼을 할 거야. 다음 달에는 이 정도 진도를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뭐 도예나 그런 공예 같은 거 도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럴 때도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안에 작품 하나를 완성해 볼 거야. 3개월 후에는 내가 뭐 한 2개 정도의 작품을 그려볼 거야. 1년 후에는 전시회 출품을 해볼 거야. 뭐 그 다음에는 개인전을 열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점진적인 과정에서는 당연히 목표를 이루어 가셔야 되겠죠. 그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그렇죠. 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될 때도 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혹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미처 안 된 건지를 보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라면 사실 그 분야에 흥미가 없으신 거일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다른 거에 도전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목표를 좀 작게 잡아서 작은 성취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역시 어쨌든 내가 노력은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성과를 인정을 하시고 그럼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만 일단 해볼까 하고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좀 성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더 성취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목표를 이루실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좀 다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휴대전화 메모장도 좋고 블로그나 SNS도 좋아요. 이왕이면 하루에 1개씩 적으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일일 일적이라고 그렇게 목표를 하루에 하나씩이요? 네. 근데 목표만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표가 하루에 하나씩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시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혹시 이룬 건 어떤 거고 부족했던 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다 적어 두시는 건데요. 이왕이면 이 적어 두신 걸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시면 더 좋아요. 선포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보면 왠지 내가 말만 앞서는 사람에게는 싫을 수도 있고 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려고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적어두시면 일단 생각이 안 나거나 뭔가 좀 동기부여 이런 게 잘 안 될 때 그걸 보시면서 좀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때마다 목표도 수정하실 수 있고 유용한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목표라기보다 저는 제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 9년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거 관련된 자격증을 좀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좀 SNS에다가 물어봤어요. 진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걸 찾아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격증 따야지 하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진짜 이거 못하면 좀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2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학생들을 가르쳐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러면 스피치도 배우고 이미지 메이킹도 배워볼까? 뭐 이런 것도 배워볼까? 해서 하나하나씩 또 배우고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일단 제가 본업이 방송인이잖아요. 관련된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왔고요. 관련 분야로 강의도 할 수 있게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됐고, 저의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개의 직업이 그렇죠. 생기신 건가요? 네. 글쓰기도 제가 관심은 있고 뭐 학교 다닐 때 조금 쓸 줄 안다였지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글쓰기도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러이런 글쓰기를 배워보면 좋을 거야 해서 거기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와서 책도 내게 되고 칼럼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면 정보를 일단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목표도 조금 더 빨리 쉽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잘 적어 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고. 일일 일적 공개.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잘 이루셨으면 일단 좀 칭찬을 해주시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혹시 못 이뤘다고 해서 나 왜 이것도 못하지? 라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보통 이런 소소한 목표들은 굳이 안 이뤄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목표를 좀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잘 못했지만 다른 걸 또 해봐야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게 인맥 관리잖아요. 네. 요즘은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인맥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좀 깊은 인맥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덤바 교수의 3배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절친한 친구는 5명. 그리고 그 다음 절친은 15명.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인원은 35명.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 우리가 인맥이 많아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34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3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챙기고 항상 생각해야 될 사람. 4는 좀 새롭게 만났다거나 오래 알았지만 그 앞에 3처럼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고 대신에 그래도 내가 좀 틈틈이 신경 쓰고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 나머지 3은 뭐 종종 뭐 안부를 묻는다거나 좀 뭐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인맥은 소중히 하고 어떤 인맥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새로 만났거나 혹은 정말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또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좀 자주 내죠. 100 빼기 1은 몇이죠? 99요. 그쵸? 네. 긴장. 99죠. 네. 근데 인간관계는 이런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으로 가는데요. 그 곱셈은 뭐냐면 0을 곱하는 거예요. 100 빼기 1 곱하기 0이 몇일까요? 0이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실수하면 99번 잘한 걸 생각하지 않고 아예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0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언행이나 평소에 좀 인간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끝인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끝인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다 경험을 한 건데요. 네. 일단 저는 예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도 끝나고 나서 항상 사장님께 인사를 꼭 드렸어요. 다시 찾아가서. 왜냐하면 아르바이트가 제가 먼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주로 사는 지역 아니면 학교 근처였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분명히 한 번은 볼 것 같고 우리 동네에서의 저의 평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이건 혹시 좀 취업 면접 준비하시거나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이 될 수 있는데, 아나운서 시험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합격보다 불합격이 더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 좀 불합격 통지가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거기에다가 인사를 다시 했어요.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청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답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몇 군데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문자를 저장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한 끝인상이었거든요. 사실 뭐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회를 얻은 게 감사하기도 했지만 방송업이라는 게 너무 좁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너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인상을 좀 좋게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또 좋은 일로도 이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연결될지 사회생활 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세상 너무 좁아. 그렇죠.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 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저는 끝인상을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진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과 오늘까지 보지만 내가 내일 다른 데에서 이 사람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끝인상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그게 결국에 그 사람의 평판 관리가 되는 거고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인맥 관리도 좀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너무 지쳐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좀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저만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좀 유지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많아야지 좀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깊은 인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대신에 거기에서 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뭐 깊은 인간관계, 인맥을 좀 두시고 나머지는 정말 소소하게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만의 성향에 맞게 인맥 관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정을 네. 하시면서 좀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끝인상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 평소에 나의 언행, 평소에 나의 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참 호감이가 혹은 저 사람은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의 인간관계라든가 좀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자기 개발을 쉽게 그리고 또 목표도 잘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업 면접 준비생들 시험을 보게 할 때 저처럼 그런 방법을 쓰게 하거든요. 좀 인사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시험장에서 나오기 전에 문을 끝까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닫아준다든가 의자를 잘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의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제자가 이렇게 테이블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미스코리아에는 심사위원하고 1대1로 한 테이블당 뭐 1분에서 2분 면접을 보는 건데 그 다음 테이블로 옮길 때 다른 친구가 앉기 좋게 의자를 정리해주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인성이 좋다 이 친구는. 진짜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그럼요. 그리고 저 친구는 처음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렇게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진이 됐고 최종 한국대회에서도 진이 됐거든요. 이런 좀 끝인상까지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정말 안에서 취업 면접을 다 잘 봐놓고 뭔가 좀 압박 면접 이런 게 힘들었나 봐요. 나오면서 버스에 타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안에 그날 면접을 보셨던 면접관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 친구는 이제 표정이 굳었겠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불합격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첫인상만큼이나 끝인상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친구는 분명히 그 회사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했을 거고 관리도 많이 했고 했을 텐데
결국에 아무리 그 99만큼을 잘해도 한 번의 그 언행의 실수 때문에 0이 돼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이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혹은 뭐 시험장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 너무 친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고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든가,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내 편을 들어줄 좋은 친구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분명히 제 주변 사람들과도 연결돼 있을 테니까 저의 평판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렇게 뭐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SNS에 글 같은 거 하나 잘못 올렸다가 그쵸.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릴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내가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게 맞을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올리는 게 그 사람의 평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은 취업 면접을 할 때 그런 SNS 주소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적지 않아도 검색이 잘 되는 그쵸. 시대잖아요. 이름만 치면 다 나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나는 좀 이런 이미지로 보이고 싶다는 거를 좀 활용을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좀 평판을 어떻게 좋게 만들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저는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면 좀 뭔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로디커피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 마지막 수업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